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은 당에서 직접 7곳 그리고 광역단체 후보자가 4곳 그래서 총 11개 광역단체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 특위도 출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참정권 박탈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제 특검입니다. 지난 대선 투표함에서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렇게 실종된 표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번호표를 받고도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확인됐습니다. 번호표조차 못 받고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부른 주범들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막강한 권력자, 유일한 상임위원 위철환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밥 친구라서 합수본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수본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위철한 지휘 아래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 추천 특검에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맡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청년과 시민들은 개표소의 투명한 공개와 그 안에 있는 투표함의 수개표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정치가 나서서 이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패가 망신을 겁박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항의하러 찾아간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게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보좌진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 강제 해산에 나선다면 훨씬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재선거 실시 문제도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는 그때 가서 무엇을 하려 해도 늦을 것입니다. 특별법을 도입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적 요구인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91.6%의 국민이 중앙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2.7%의 국민은 사전투표 폐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같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떤 형식, 어떤 의제라도 좋습니다. 만나서 논의합시다. 국민의힘은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노동 현안과 청년 정책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의선 회장이 구내식당 급식업체 근로자들과 마주 앉아 임금 교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하나오션에 대해 구내식당, 경비, 청소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협력업체가 8,500개에 달하는데 이제 1년 365일 노조와 협상만 하다 끝날 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종노조 민노총의 표를 얻기 위해 만든 노란봉투법에 기준 설정조차 제대로 안 한 정부의 무책임이 더해지고 사용자 범위만 넓히는 노동위원회 편향성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노동계는 한술 더 떠서 내년 최저임금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16.3%나
대폭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뺀 대부분의 산업들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 판에 최저임금 12,000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통보서나 다름없습니다. 시민들과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뼈아프게 경험을 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청년 채용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청년 일자리에 어찌되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민노총과 합작한 이재명 정권의 노동 정책은 결국 청년 미래 죽이기 정책의 다름 아닙니다. 최근에 전업자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이 가사를 전담하며 용돈으로 산다는 겁니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벼랑 끝에서 택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청년 취업자가 25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청년 일자리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든 노조천국 청년 지옥의 현실입니다. 당장 노란 봉투법의 폭주를 멈추고 노동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민노총과 손절하고 올바른 청년 정책, 노동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도전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 바로 2달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주택자 한성숙에게 국무총리를 맡긴다고 합니다. 한성숙의 재산 규모가 집 2채를 포함해서 총 253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잠실 아파트 한 채를 팔고도 이 정도입니다. 불법 증축에 가족 간 헐값 임대, 편법 증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마귀 정도가 아니라 대마왕 수준입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 트레이드마크라지만 이 정도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작년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14.73%나 폭등했습니다. 198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집값 폭등의 대명사인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도 이재명 정권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지경입니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집값, 전세, 월세가 다 치솟았습니다.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은 방 한 칸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는 정상화다. 전세 폭등 없다. 구두 개입 없었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다. 정말 딴 세상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월에 보유세 인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헬 서울, 헬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제와 증세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시장을 누를수록 풍선은 엉뚱한 곳에서 더 크게 터질 뿐입니다. 지난 1년이 그것을 똑똑히 증명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고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할 때 늘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라도 헛발질하는 규제와 증세를 멈추고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